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30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다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번에는 이제 캐나다 디지털세에 대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7일 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음전까지 했다가 결국은 다시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올라온 상승 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올라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없다? 지금은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장에서 결국은 이런 분위기에도 올라서 끝난 것은, 물론 이제 아마 6월 마감을 위로 마감시키고 싶은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관세에 대해서 타코, 그쵸? 트럼프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은 내뺀다라는 이것들이 시장을 굉장히 좀 긍정이 넘치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재밌었던 거는 주말에 머스크가 다시 트럼프의 지금 세제 법안을 좀 저격하는 글을 올렸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격화돼 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좀 봉합되는 분위기였는데, 역시나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그게 어떤 테슬라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머스크는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누가 봐도 굳이 그렇게까지 욕먹으면서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했었던 큰 이유가,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의 연장선으로 그냥 할 말은 꼭 하는, 혹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은 꼭 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게 다만 이제 좀 커졌을 때 시장에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거는, 여전히 시장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다만 시세가 그런 것들을 다 눌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거나 이제 7월 초에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다가오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나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제 뭐 한 10개 국가가 거의 이제 체결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국가는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몇몇 국가는 관세율이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수수께끼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이 이야기들만 종합해서 보면 사실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져야 맞는데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거는 결국은 타코 트레이딩의 결과물이 아닐까. 근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야기 드리죠. 시장이 좋아서 오르면 인정하겠지만, 안 좋지 않, 그러니까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 좀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뭐 특별한 전략이 있을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밑에 메워야 될 갭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언제 메워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00% 메워질 거거든요. 근데 어떤 타이밍이 어떻게 메꿔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해서 들고 가시는, 그 뭐 매도 쳐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기간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4차기까지 발생할 정도로 여전히 시장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승세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외봉으로 꺾일 가능성보다는 쌍봉으로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인지하신다라 그러면 지금 뭐 지수가 좀 밀리든 오르든 상관없이 지켜볼 수 있고, 다만 신규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순환매가 필요한 저점 종목의 추세 전환은 할 만하다라고 봐요. 고민하다가 뒤늦게 추격하면 안 되고, 딱 추세 전환 컷이 나올 때.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혹여나 꺾이거나 쌍봉이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돌파 매매라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자리에 임해가지고 매매하기는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상승 추세고 장 초반에 오르는데도 뭐 왜 신고가를 갱신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라는 거. 다만 이제 트럼프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했고, 이걸 딛고 올라갔는데 6월 마감이 다가오면서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고, 타코 트레이딩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신고가를 설명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 그리고 나스닥 일봉으로 봐도 이제는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이고, 사실 글쎄요, 약간 이 아래에 있을 때도 그렇고 최근 흐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매수의 주체들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그런 레버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역시 미국 시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120병은 어떻게 가든 한 번 더 디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관건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여타 지수도 비슷한 흐름이다. 다만 다우만 조금 뒤쳐져 있다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밀려내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4차 갭을 메우지도 않을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의 개인 매수가 물론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은 최소한 단기 쌍봉이나 중기 쌍봉으로 떨어지지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다른 거 없이 기존에, 그쵸?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때 이 흐름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친 듯이 올라왔다가 와 이게 진짜 뭐냐라고 싶었는데, 역시나 내려가구나 싶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결국은 쌍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올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 인지만 하신다라고 그래도 충분히 어떤 흐름이 나와도 좀 대처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이제 2차전지를 비롯해서 순환매가 돌지 않은 업종이 있는 코스닥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결국은 이 구간에 올라가려면 순환매, 특히나 공매도들이 풀어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날씨 점점 더워지죠.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